나오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했다. 효과가 있었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사업이 번창해서 불과 2년 반 만에 지점을 10군데로 늘렸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에 160달러를 받고 회사 지분의 반을 팔았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안명숙입니다.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 하부에커 불을 끌어당기는 17가지 원칙을 알려주는 부자 매뉴얼입니다. 먼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 시크릿인데요.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부에커라는 작가입니다. 무일푼에서 불과 2년 반 만에 백만장자가 된 전 세계인의 부의 멘토, 단돈 30달러를 지니고 캐나다에 온 유럽계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나 토론토에서 자라고 20살 이후에는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13살부터 신문 배달,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 등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요크 대학을 졸업한 후 5개 도시를 전전하며 12개가 넘는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백만장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수많은 좌절의 시간 이후 대출받은 2,000달러로 첫 사업을 시작해 10개의 지점을 가진 사업체로 바꿔놓고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회사 지분의 절반을 판 것으로 그의 꿈을 이루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해픈 씀씀이로 또다시 2년도 채 못 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기쁨과 실패의 나락을 모두 경험한 바로 그 순간 하부에커는 독특한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돈과 무의식, 부를 이루는 심리적인 과정을 발견해낸 것입니다. 에커는 어린 시절에 가족을 통해 보고 들은 경험과 습관이 지금 나의 돈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돈에 대한 무의식을 성공을 향해 다시 세팅하는 놀라운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운명을 결정하는 경제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방법과 부자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인드와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아메리카 성공 트레이닝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포텐셜 트레이닝을 의 사장으로 활발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 넘치는 마인드 세팅 기법들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부를 이루는 노하우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백만장자의 길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프롤로그.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하면 모두들 황당해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말은 오로지 내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통찰들은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옳거나 그르지도 않다. 내가 이뤄낸 결과와 나의 세미나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직접 체험한 일들만을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 책에서 알려주는 원칙들을 활용한다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을 그냥 읽지 말라.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인생이 걸린 것처럼 간절히 읽고 소망하고 연구하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이 원칙들을 직접 시험해보라. 효과가 있는 것은 계속 해나가고 효과가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내에 던져라. 단언컨대 돈에 관한 이 책이 당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책이 될 수 있다. 너무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하여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 사이의 간극을 확실하게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과 성공이라는 결과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독자들은 부동산, 주식,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강연회에 다니며 부자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후에 어찌 되었는가? 대개의 경우 도로아미 타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반짝이는 것 같다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제 드디어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답은 간단하다. 이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의 무의식에 내재된 경제청사진이 성공적으로 세팅되지 않으면 무엇을 배우든 얼마나 많이 알든 무슨 일을 하든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인가? 성공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나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그 이유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당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180도로 바꾸는 대장정이 시작될 것이다.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어떻게 각 개인의 경제 청사진을 형성하게 되며 이런 영향력들이 어떻게 자기 패배적인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론, 즉 쓸데없고 비생산적인 생각을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힘의 선언은 물론이고 부자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성공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마인드와 보다 많은 소득을 올려 부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전략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돈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았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건화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돈과 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생각들을 수정하기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이 소개된다. 제2부에서는 부유층, 중산층, 저소득층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17가지 백만장자 마인드와 더불어 당신이 지속적으로 영원히 성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행동 지침들이 제시된다. 책 전반에 걸쳐 나의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경험담과 그들이 체험한 놀라운 변화도 사례로 제시될 것이다. 그럼 나의 경험은 어떠했냐고, 나의 시작은 어땠냐고 묻고 싶은가? 처음부터 줄곧 성공 가도를 달려왔냐고? 천만의 말씀이다. 남들처럼 나도 잠재된 능력은 꽤 있었을 테지만 그걸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책을 읽고 온갖 테이프를 듣고 세미나에 수도 없이 참석했다. 정말 무지하게 미치도록 성공하고 싶었다. 돈 때문인지 자유 때문인지 성취감 때문인지 그저 부모님에게 썩 괜찮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였는지 하여튼 나는 성공에 심하게 집착했다. 20대 시절에 대여섯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분명히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꿈에 부풀어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좌절되고 더 처참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뭔가 이루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늘 실패했다. 네스호의 괴물을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수익이라는 괴물을 찾아내 헤매었지만 나는 그 녀석을 구경 한번 하지 못했다.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고르면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다. 적어도 나에게는. 이 마지막 부분이 나의 머리를 강타했다. 똑같은 사업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나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나의 잠재력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지하게 나의 내면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박혀있는 믿음과 사고방식을 점검한 결과 내가 입버릇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은 불안과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실패할까봐 두려웠고 성공을 하더라도 그 후에 일이 틀어져서 그걸 모조리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놈이 될 것이었다. 게다가 나를 지탱해주는 한 가지 나에게 성공할 잠재력이 있다는 나의 믿음마저 사라질 것이었다. 내가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평생 가난뱅이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어쩔 것인가. 그러던 차에 행운이란 게 그렇듯이 어느 날 아버지의 친구분 중에서 상당한 재력가였던 아저씨에게 충고 한마디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그분이 남자들끼리 카드 게임을 하려고 우리 집에 왔는데 지나가다가 날 보았다. 내가 벌써 3번째로 집에 기어들어와 아래층 스위트룸, 다시 말해서 지하실에서 빌부터 살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가 벌써 나의 변변치 못한 상태를 얘기했는지 그분은 장례식장의 유족을 바라보는 듯한 가엾어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말했다. 하부,
나도 처음에는 너하고 똑같았어. 되는 일이 없었단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군. 난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벽 쪽을 쳐다보았다. 아저씨의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후에 내 인생을 바꾼 충고를 듣게 되었어. 너한테도 그걸 알려주고 싶다. 이런 제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설교잖아. 이 사람은 내 아버지도 아닌데. 마침내 그가 비밀을 알려주었다. 하부, 네가 원하는 만큼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건 네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런 거란다. 당시에 꽤나 시건방졌던 나는 모든 걸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슬프게도 나의 통장이 보여주는 현실은 달랐다. 그래서 나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계속 말했다. 부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 아니? 아니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내가 대답하자 아저씨가 다시 말했다. 100% 정확한 건 아니다만 대개의 경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라. 그런 사고방식이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결과도 결정하지. 부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너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던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아저씨가 말했다. 그럼 너도 부자들처럼 생각하면 돼. 그때는 냉소적인 성향이 강했던 내가 반문했다.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대답했다. 부자들은 집중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집중할 일은 카드게임이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난 이만. 아저씨는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내 인생은 어차피 잘 굴러가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 손해볼 게 무언가. 나는 부자와 부자들의 생각을 연구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주로 돈과 성공의 심리에 관심을 기울였다.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정말로 부자들의 생각은 가난한 사람이나 중산층 사람들과 달랐다. 결국 나는 나를 부자가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 나 자신의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다. 더 나아가 부자들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을 재구성하는 실제적인 기법과 전략을 터득했다. 생각할 만큼은 했다. 이제 시험을 해보자. 마침내 나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헬스 산업에 몸담고 있었던 관계로 스포츠용품 전문점을 차렸다. 돈이 없어서 $2,000 카드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을 댔다. 그동안 연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사업 전략을 본받기로 했다. 성공하기 위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헌신한 것이 우선이었다. 집중할 것이다.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가 될 때까지 이 사업을 접는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겠다. 고 맹세했다. 전에 사업할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다. 이전에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빠져나갈 구멍을 호시탐탐 노리며 항상 단기적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정신력을 무장시켰다. 전에는 내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지만 성공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나의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부자가 되겠다는 나의 비전에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생각은 가차없이 버리기로 했다. 이 책에 나오는 원칙들을 하나하나 다 사용했다. 효과가 있었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사업이 번창해서 불과 2년 반 만에 지점을 10군데로 돌렸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에 $160만 받고 회사 지분의 반을 팔았다. 그 후 햇빛 좋은 캘리포니아로 내려가 샌디에이고 북쪽에 자리 잡았다. 2년쯤 나의 전략들을 연마하고 나서 1:1 비즈니스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고객들이 상당한 효과를 체험하고는 배우자와 친구, 동료들까지 연이어 데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10명씩 또는 20명씩을 앞에 두고 강의하게 되었다. 그중 어느 고객이 비즈니스 스쿨을 경영해보라고 제안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난 실행에 옮겼다. 스트리트 스마트 비즈니스 스쿨을 세워 수천 명에게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트렌드를 선점할 수 있는 탁월한 사업 전략을 가르쳤다. 그렇게 미국과 캐나다를 넘나들며 열정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안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두 사람이 똑같은 공간에 나란히 앉아 똑같은 원칙과 전략을 배운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배운 바를 활용하여 성공으로 직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바로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말짱 도루묵이다. 세계 최고의 도구를 갖고 있어도 그 도구 함에 이 부분에서 나는 내 머리를 가리킨다. 도구함은 구멍이 뚫려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백해지는 순간이다. 아무리 뛰어난 원칙과 전략을 배웠더라도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돈과 성공의 내면 게임을 바탕으로 한 부자 원칙 집중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우리 강의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결과를 얻어냈다. 여러분도 이 책에서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머니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는 법, 부자처럼 생각하여 부자가 되는 법을 말이다.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다. 한 번에 대박을 터뜨렸나요? 지금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나요? 대답은 이렇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그 원칙들을 활용하여 수조 원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미 백만장자보다 몇 갑절 더 큰 부자가 되었다. 내가 투자하거나 사업을 벌이는 족족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내가 관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고 해서 나한테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상 미다스의 손이라는 것은 성공을 위한 경제 청사진을 다르게 말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 책에 나온 원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당신에게도 곧 경제 청사진이 생길 것이다. 세미나 초반에 나는 이런 질문을 한다. 이 자리에 배우러 오셨습니까? 약간 교묘한 질문이다. 작가 조시 빌링스의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배우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으로 행복하다면 좋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사고방식이 옳다거나 적합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당신의 도구함에 잘못된 내용물이 들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시험해보라는 뜻으로 내 말을 믿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책에 나와 있는 원칙들은 믿어주기 바란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들을 활용하여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믿음에 관하여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어떤 남자가 절벽을 걷다가 균형을 잃고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행히 그는 바위턱을 부여잡을 수 있었고 필사적으로 거기에 매달린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매달리며 소리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는 계속해서 간절하게 소리친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침내 커다랗게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신이다. 내가 도와주마. 나를 믿고 손을 놓아라. 그 다음에 들리는 소리는 이렇다. 거기 다른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알겠는가?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면 과거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일정 부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에는 결과가 이야기할 것이다. 하브에커에 관한 작가 소개와 프롤로그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백만장자가 되기 위한 시크릿 궁금하죠? 그러면 책을 읽으시고 내일 4월 19일 2시부터 4시까지 권마담TV 라이브에서 만나요. 신청은요, 한국 석세스 라이프 스쿨 신청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테크나 독서 또는 재테크 독서에 관한 상담이나 컨설팅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한국재테크독서연구소 카페에 가입하셔서 신청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남겨주세요.